지금부터 2022년 GTPC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회입니다. 문제 상황, 입출력 조건, 목표 정답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DP게임입니다. DP게임은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에 4개의 자연수를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쓴 후 이웃한 두 수 중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을 각변의 중간에 쓰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수가 0이 되게 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계 방향이라는 말과 여기서 이 시계 방향은 A, B, C, D 4개의 수에 대한 순서를 결정짓는 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웃한 두 수 중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라는 얘기는 두 수의 차, 즉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A에서 B를 빼든 그 수는 항상 0보다 큰 양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중간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4 꼭지점의 값이 0이 되면 끝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 3, 5라고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3을 A라고 우리가 지칭해 볼 수 있고 5를 B, 그 다음 다시 나오는 아니요, 다시 할게요. 자, 3, 3, 5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A, 그 다음 이 부분이 B가 되겠죠? B. 그 다음 이 부분이 C, 그 다음 이 부분이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라는 이 4개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각 꼭지점의 이웃한 두 꼭지점의 차, 2가 되겠죠? 3과 5의 차는 2. 3과 3의 차는 0, 3과 5의 차는 2, 5와 5의 차는 0.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게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은 정확하게 사각형이 3개 그려진 이유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복의 횟수 3회라는 건 새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은 됐고요. 이제 입력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입력의 데이터를 받을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코드에 어떤 자료형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 데이터 값에 따라서 내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4개의 자연수 A, B, C, D가 스페이스를 사이에 두고 한 줄로 입력된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 예시를 보시게 되면 3, 5, 5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3과 3 사이에 이렇게 한 칸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입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A, B, C, D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큰 수입니다. 자, 큰 수를 읽지 마시고 우선 자릿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자리가 되겠죠? 12자리의 정수가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12자리의 정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자료형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를 여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정수의 값입니다. 가끔 시작하는 정수를 0 또는 1 또는 음수와 양수를 혼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D 4개의 수는 모두 다 12자리의 최대 12자리의 수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모든 수가 0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반복 횟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반복 횟수가 3이다. 그럼 3만 출력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111 4개의 자리를 입력받고 그거에 따른 반복의 횟수가 3이 된다면 3을 출력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단계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되는 사각형을 구성하는 4개의 수 A, B, C, D가 3, 5, 5, 3으로 주어질 때 여기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DP게임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DP게임의 방법은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 A, B, C, D 시작으로 두 개의 꼭지점의 수의 차를 새로운 사각형의 꼭지점 값으로 구성합니다. 이미 한번 설명되었죠. 자, 이게 첫 번째 시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 과정을 꼭지점의 수가 모두 0일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반복 후 모든 꼭지점이 0이 되어 게임이 종료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꼭지점의 수가 3과 5라면 앞에 문제에서 분명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이웃한 두 변의 중앙에 수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과 5, A에서 B를 빼는 경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의 표시와 같이 3에서 5를 빼든 5에서 3을 빼든 양수가 될 수 있도록 절대값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절대값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두 수를 비교해서 어떤 수가 큰 수인지를 확인한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절차를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예시 해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의 해법의 예시일 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A, B, C, D 4개의 수가 0, 1, 4, 9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0, 1, 4, 9라는 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변의 이웃한 두 정수의 중간변에 무엇을요? 0에서 1을 빼거나 1에서 0을 뺀 절대값을 넣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림을 구상하면 이런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0과 1의 차, 1과 4의 차, 4와 9의 차, 그 다음 뭐예요? D와 A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신다면 이게 사실 가상의 어떤 수요? 0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0과 9의 차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저희가 중간에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요? 이거 두 수의 차라는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1과 3의 차, 3과 5의 차, 5와 9의 차, 또 마찬가지로 뒤쪽에 어떤 수요? 1이라는 1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9와 1의 차, 이런 방식으로 차례대로 반복적으로 써 내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게 A와 B, C, D라는 변수로 지정되어졌을 때 두 수의 차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표시는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표시예요? 절대값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절대값, 그렇죠? 앱솔루트라고 하죠. 절대값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언제까지요?
이 네 개의 수가 모두 뭐가 되는 순간까지 0이 되는 순간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복의 횟수는 시작하는 첫 번째 수는 반복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죠? 3, 4, 그 다음 5, 6, 7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럼 마저 마무리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채워볼까요? 여기 0, 그죠? 여기 0, 여기 4, 여기 4. 여기 4가 되시는 건 아시죠? 여기 뭐가요? 2가 있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0, 여기 4,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니까 4, 요거 두 개니까 4, 두 개니까 4, 두 개니까 4. 됐죠? 자, 그 다음. 네, 모두 0이 됐네요. 그럼 모두 0이 될 때까지 반복한 횟수는 총 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B, C, D 4개의 수 0, 1, 4, 9가 등장한다라면 우리는 0이 될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야 할 수는 뭐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지는 4개의 수의 차를 계산하는 데 있어 두 수에서 크기에 따라 뺄셈의 결과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구해야 한다. 앞서 그림에서도 표현해 드렸었던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수 중에 어떤 수가 큰지에 따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뺨으로써 항상 양의 정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건문을 활용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사막연산자라는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였는데 이거 일반적인 if문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if 어떻게 하시면 돼요? A가 B보다 크면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뭐를요? B를 뺀 값을 어디에 넣으면 돼요? 우리가 희망하는 변수 T가 있다면 T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니라면 T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 거죠? B가 크다는 얘기니까 B에서 A를 빼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if문을 지금 C 언어에서의 사막연산자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또는 이 귀찮음을 피하는 방법이죠. 모든 언어에는 함수,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용한 ABS라는 함수는 C 언어의 절대값을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BS, A에서 B 뺀 값 무조건 양수화해서 어디에? T에 입력하는 방식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언어에 따라서 함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반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문은 그럼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방법 중에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A, B, C, D 4개의 수가 모두 0이어야 한다기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의 합이 뭐가 되면요? 0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A가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고 D도 0이면 이라는 형태로 해서 반복의 조건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퍼포먼스라는 것, 즉 수행력이라는 것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논리 정연하게 조건문을 제시하느냐가 의미를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게 0이면 또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내가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표현인데요.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자료형이 명시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라든지 C 언어 같은 경우 반드시 자료형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 입력하고자 하는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이 명시되어야 하는 언어에서는 반드시 입력되어지는, 아까 보셨죠? 입출력 예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입력되어지는 수의 범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써놓은 바와 같이 C 언어의 경우 C 언어나 C++이나 동일합니다. 값이 12자리였습니다. 12자리. 근데 12자리의 자료형 중에 보면 우리가 C 언어의 경우는 뭐 정수형의 인트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롱롱 인트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인트형의 경우에는 4바이트형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가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최대치는 2의 31승에 빼기 1값밖에 표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력되어지는 수의 범위가 12자리로 2의 31승보다는 초과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이 아닌 좀 더 큰 자료형, 즉 8바이트로 구성된 롱롱 인트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문제를 풀다 보시면 문제가 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출만 하면 억셉트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시연의 경우 이렇게 자료형의 문제 또는 배열의 크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범위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자료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자료형 명시가 없이도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설정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자동하지 않고 명시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가 제시한 요 DP게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DP게임이라는 수학적인 내용의 문제들 또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DP게임에 주어지는 수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수가 0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이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수가 2의 n승인 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의 경우는 2의 2승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4개의 수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범위의 수만큼 반복문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조사해서 수학적 증명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에서부터 100까지 4개의 수가 1 또는 1에서부터 100까지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0에서요, 가정하다고 했을 때 제가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4개의 반복문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 0에서 100까지 A, B, C, D 수가 0에서 100까지 수라고 입력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최대 반복의 횟수는 13회가 되더라고요. 13회가 가장 많은 반복의 횟수를 가지게 되는 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저와 같이 똑같이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끝났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파이썬 예시 코드입니다. 자, 파이썬 예시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개의 변수를 입력받는 방식이 일반적인 C 언어나 자바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4개의 변수를 받는데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4개의 변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input, split, 가로 열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4번을 입력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4번을 입력받으면서 A, B, C, D 변수에 넣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에 있는 tr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복의 횟수를 누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 누적하기 위한 누적 변수로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의 과정을 이렇게 제시했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보다 크다면, 언제 끝나는 거니까요. 0하고 같게 되면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상태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반복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들어갈 때마다 반복하는 횟수를 누적하는 변수의 1을 누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반드시 저렇게 쓰실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해요? 저런 중간 연산자 말고 이거는 누적하는 tries 더하기 1의 형태로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A, B, C, D라는 4개의 변수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에도 동일하게 A, B,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 A에, 이렇게 된 건 B에, 이렇게 된 건 C에, 이렇게 구성된 결과는 D에,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행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반복 횟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pr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tries를 출력하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리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구성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replit.net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My Ripp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동안 본인이 만들어 온 다양한 코드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화면들로 누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Create Ripp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게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하는 게 DP니까 뭐 영어로 DP라고 써도 좋고 한국말로 DP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DP. 그 다음 Create Ripple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여기 쓰여져 있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과정이죠. 자,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자, A, B, 아이고, 죄송해요. B, C, D는 int I, for I in input
지금 파이썬을 써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엄청 심플한 코드를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tries 는 0, 말씀드린 대로 누적하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d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콜론을 제가 빠뜨렸는데 반드시 이 탭 형태로 들어가죠. 들여쓰기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tries는 tries 더하기 1, 그 다음 a, 똑같은 패턴입니다. 달라지는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d는 abs, a 빼기 b, 또 abs는 b 빼기 c, 그죠? 이건 기억하시죠? 설명에서 이미 다 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코드로 구현하는 상황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abs 가로 d-a, 그 다음 while문이 끝나면 반드시 들어쓰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print 가로 열고 tries. 자,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된 게 잘 실행되는지는 위쪽 상단에 있는 run이라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값을 하나 넣어 볼까요? 앞서 우리 예시로 실제적으로 풀어봤던 0, 1, 4, 9라는 값을 넣어 볼게요. 자, 8 맞죠?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거와 같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시에 있었던 3,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 맞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고 실제 이 코드를 이제 어디에다가요? 저희 연습용 사이트에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대로 카피해서 코드를 붙여넣기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파이썬 파일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이썬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은 위쪽 상단에 여기 메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된 형태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프로그램 웹브라우저나 뭐에 따라서 여기 다운로드 되어진 파일을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저희가 어디서 하나요? 자, study. 우리 아마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를 받으시면 그 아이디에 따라 로그인 해주시고, 자, 저희가 지금 제출해야 할 문제는 B1입니다. 그럼 B1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 그쵸? 자, 이렇게 보는 게 끝나면 다시 여기 와서 채점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다음 문제는 아시다시피 DP게임 B1입니다. 그 다음 랭귀지는 파이썬 3, 그리고 채점 제출 확인. 자, 그럼 이제 채점이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펜딩이라고 되어져 나와 있는데 채점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맞았으면 correct, 틀렸을 경우 아래와 같이 뭐 run error, compile error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아, 맞았다고 나왔네요. 됐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코드 설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C 또는 C++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언어는 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시언어는 좀 단계적인 개념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앞쪽에 include를 통한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를 통해서 어떤 자료형을 어떤 변수를 쓸 건지, 그 다음 입력을 받고 입력된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할 건지, 내용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4개의 수 ABCD를 입력받고요. 다만 12자리를 포함할 수 있는 롱롱인트라는 자료형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똑같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가 0보다 크다면 반복해라. 그리고 ABS 함수를 이용해서 AB, BC, CD, DA 값을 매번 절대값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과정. 그 다음 CNT라는 것이 앞서 파이썬에서의 tries, 반복의 횟수를 누적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코드 작성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리플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이 아닌 시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리플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다시 작성하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create. 그 다음 이번에는 뭘까요? C++을 선택하겠습니다. C나 C++이라 동일합니다. 이름은 똑같이 DP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이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C++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용한 함수들이 또 하나 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include 제가 cin이나 cout보다는 scanf나 printf에 좀 익숙한 관계로 제가 이걸 하나 더 include 하고자 합니다. 자, 메인 들어오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설정하는 이게 필요하겠죠? ct t 그 다음 t t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야 되죠? scanf. 자, 롱롱인트의 경우에는 시언어의 경우는 LLD라는 형식자를 활용해서 입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티저의 경우에는 %d로 입력받게 됩니다. A, B, C, D. 자, 입력받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누적 변수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는데 누적 변수는 제가 CNT로 받기로 했고요. 초기값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해야 할 일은 4개의 수에 대한 절대값을 매번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AB 더하기 0보다 크면,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값 함수 A 빼기 B. 그 다음 B는 ABS 가로 B 빼기 A, 아니 B 빼기 C요. 그 다음에 C는 ABS 가로 C 빼기 D. 그 다음 D는 ABS D 빼기 A. 아이고, 마음만 급하네요. A는 T. 그 다음 저는 CNT를 뒤쪽에서 누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한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printf %d, CNT. 자, 출력할 때 제가 %d를 쓴 건 CNT는 인티저의 자료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입력받을 때 A, B, C, D는 롱롱인트이기 때문에 LLD라는 형식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상하게 이 ABS에 밑줄이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값을 넣어 볼게요. 자, 나왔죠. 자, 근데 여기 ABS에 밑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끔 이 헤더 파일이 자동 지금 경우에는 리플에서 자동을 해주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include 되어지는 헤더 파일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샵 제가 보여드릴게요. include mass.h 라는 걸 include 하게 되면 이렇게 ABS가 어떻게 돼요? 밑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리플 자체의 사이트에서 저기 해줘서 그러는데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는지는 검토하고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파일 나오는 거 다 확인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에서 나왔던 3, 5 확인하겠습니다. 네, 3 제대로 잘 나오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C코드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파이썬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제출하는 이 사이트에 와서 다시 채점 제출 들어가시고 메인을 선택하고 열기하고 그 다음 문제 DP1을 선택합니다. 채점 제출 확인. 네, 동일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똑같이 과정 설명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바 예시 코드입니다. 자바 예시 코드는 C 언어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드만 살펴보고 제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바나 C 언어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우리 int 메인과 같이 여기선 클래스 메인 해서 요 기본 메인 폼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입출력문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기 위해서 이 표준 입출력과 같은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클래스나 메소드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A, B, C, D라는 함수를 변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A, B, C, D라는 변수가 가져야 할 바이트 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롱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롱. 그쵸? 왜요? 4바이트가 아닌 8바이트짜리 변수 선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ount라는 함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의 횟수를 나타내기 위한 누적 변수 0으로 초기화된 거고요. 똑같은 루틴입니다. 다만 ABS라는 절대값 함수가 여기서는 mass.abs라는 함수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점만 지금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printf가 아닌 여기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형태의 함수를 이용해서 count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걸 코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next int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옆에 자료형은 롱으로 설정했는데 뒤쪽을 int의 함수로 받으시면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쪽에 롱으로 선언되는 경우 뒤쪽에 next int가 아닌 next 뭘까요? 자, 여기서 살짝 임의로 만든 에러입니다. 롱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거 때문에 제가 자바를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이 부분, 요거와 이 부분이 매치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봤던 C 언어에서의 롱롱 인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d를 사용하잖아요. %d. 마찬가지로 롱롱 인트의 경우에는 LLD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까지 코드를 살펴봤고요. 이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코드 이렇게요. 자바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0149에 대한 값 8을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